설명할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었는데 이 부분에 이어서 좀 같이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고객한테 전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사실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많은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도 전달하고자 하는 컨텐츠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라든지 구글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놨는데 여기서 고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고객한테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카드를 하나, 새로 크레딧 카드 하나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카드를 만들 때 실제로 상담사가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아이폰 제 전화기를 뺏어서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회사의 앱을 막 설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컨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런 고민의 주된 내용은 어떻게 고객에게 이익을 돌려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 잘 나아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시게 되는데 사실상 이상적인 내용은 이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들은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들, 종류가 많은 디바이스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다 동일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과 똑같은 그런 되게 그 개발자분들은 안 계시죠? 네. 혹시 모르니까 개발자분들이 만드신 앱 같은 경우 보면 디자인을 별로 고려치 않고 개발하시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카드 회사 중에 한 군데가 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기존의 다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보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어요. 특히 그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디자인부터 먼저 리뉴얼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앱을 동일한 경험을 갖도록 디자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인지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은 디자인을 전달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웹이라든지 모바일 마이크가 이쪽에다 하나 그 다음에 모든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고요. 근데 모든 채널은 같은 내용을 항상 담고 있어야 됩니다. 뭐 앱에서는 이런 내용, 웹에서는 저런 내용. 그러면은 소비자는 혼란만 일으키게 되죠. 이 앱을 받아도 맨날 찾아보면 찾는 건 없고 그걸 찾으려면 또 모바일이 아닌 PC를 켜가지고 그 브라우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이 컨버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것 텐데 사실상 현실은 이렇진 않아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죠. 첫 번째 프래그멘테이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A54의 휴대폰인데 이것의 스크린 사이즈와 그 다음에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삼성 안드로이드 쪽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또 다 틀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4:3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4:4.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16:9, 16:9.3, 16:10 중구난방이에요 완전히. 그런 걸 다 맞추는 것도 일일이 다 일이거든요. 게다가 OS도 다르기 때문에 iOS용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용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윈도우 8 해가지고 윈도우 모바일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향을 얻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역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윈도우 PC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모바일과 거의 통합이 될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마존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같은 내용을 또 웹에서도 동일하게 전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어요. 심지어 iOS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또 다른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또 중복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전업 될 때마다 그것을 또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고 마케팅 버짓이 계속 늘어나면 좋겠지만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버짓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해야 되는 도전 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서로 다른 스크린 사이즈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웹에서 그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또는 웹페이지의 어셋들을 관리하는 CMS는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이런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면서 실제로 그것을 만들고 나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올리고 끝이에요. 사실 그걸 트래킹하는 경우는 거의 적어요. 저희 자체적인 조사로 50%가 채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짓과 리소스를 투여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ROI를 측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솔루션, 저희는 DPS라고 하는데 디지털 퍼블리싱 스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프래그멘테이션. 여러분들 브라우저도 지원해야 되고, 아이패드도 지원해야 되고, 아이폰도 지원해야 되고, 이건 좀 빼고 얘기할게요. 아직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탭 같은 안드로이드 태블릿. 그 다음에 전화기 같은 경우는 외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저희 나라는 안드로이드 폰이 90%예요. 네. 근데 안드로이드 폰도 지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 8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따로 개발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면 이 모든 플랫폼에 단숨에 똑같은 컨텐츠를, 그리고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전달하실 수 있는 게 바로 DP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다 나은 디자인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그냥 기존의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9분 정도를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나가는 형태로 됐었는데, 이것을 인터랙티브 디자인이 가미된 저희 쪽 DPS 솔루션으로 바꿔왔더니 45분가량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터랙티비티는 어떤 거냐면, 사용자의 호기심이나 사용자의 뭔가 인터랙션을 유도하는 그런 액티비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한 샘플인데, 보험회사 광고예요. 자동차 보험회사 광고인데, 이것을 아이패드 앱으로 올리면서 그 인터액티비티를 넣었는데, 여러분들 태블릿으로 볼 때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넘기시잖아요. 그 인터액션을 가지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그냥 그 태블릿 매거진 보듯이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광고에서는 그 동작을 응용해가지고 사실상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라는 이런 형태로 광고를 넣은 거죠. 네, 소리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DPS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DP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자 잡지를 만드는 거는 인디자인이라는 제품으로 해요. 인디자인 쭉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여자분이 드시면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보신 브로셔나 아니면은 뭐 잡지 또는 어떤 모든 형태의 출간물을 만드는 데 쓰는 전자 출판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긴 거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사실상 복잡하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많이 써요. 디자이너들이 많이 쓰고, 작업하는 방식은 사진 얹혀놓고 텍스트 얹혀놓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출판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을 바로 프린트를 걸게 되면 종이로 된 출판물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아이패드로 한번 보내볼게요. DPS를 통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폴리오 빌더라고 있는데, 이 폴리오 빌더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저희 쪽 그 DPS 솔루션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인디자인으로 만든 컨텐츠를 전자문서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저희 쪽 서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아이패드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폴리오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고 애플 아이패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이폰에 맞춰서 할 것인지 킨들,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갤럭시 탭 뭐 이런 것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이패드로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걸 안 되겠군요. 오리엔테이션, 가로 보기 할 것인지 세로 보기 할 것인지 이런 걸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사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는 빈 껍데기가 완성이 돼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인디자인에서 만든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로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제가 인디자인에서 디자인 작업을 한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쪽 서버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 쪽 저희는 디스트리뷰션 서버라고 그러는데 이런 아티클들은 전부 다 저희 어도비 웹 공간에 들어가서 사용자들이 아이패드에서 나 이거 보겠다라고 클릭하는 순간 다운로드를 받게 돼요.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업로딩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쪽 서버에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업로딩이 돼서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데모라고 만들었거든요. 데모라고 만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 쪽 웹페이지에서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DP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가 일일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 쪽 서버에 업로드를 해서 그것을 퍼블리시 해가지고 아이패드로 받아보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바꿨어요. 저희 쪽에 뭐 어차피 제가 제 세션 다음에 마크가 소개를 해줄 텐데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좀 더 쉽게 할 수도 있으면서 많은 프레그멘테이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도비 마케팅 클라우드 안에 익스피리언스 매니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도 물론 이것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DPS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전달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역시 이 익스피리언스 매니저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인디자인에서 만들었듯이 인디자인에서 여러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여러 페이지가 있는 것을 이 익스피리언스 매니저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페이지를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페이지들은 사실상 클릭을 해서 들어보게 되면 마케터분들,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쉽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꿔서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같은 경우도 다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CMS와 연동을 시키게 된다면 여기 있는 이미지를 끌어다가 지금 저 위에 있는 이미지와 바꿔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인디자인 안에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익스피리언스 매니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된 폴리오를 선택을 하고요. 직접 여기서 퍼블리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DPS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페이지들을 다시 열 텐데요. 이 페이지가 로딩되는 동안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데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쪽 마케팅 클라우드가 메인터넌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까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지만 중간에 혹시 데모 사이사이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디자인에서 만들었던 데모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익스피리언스 매니저에서 만든 태블릿 폴리오라는 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패드로 올라갈 수가 있냐면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블리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실상 지금 하는 것들은 아이패드에 올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왜냐면은 iOS의 규정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다른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앱을 만들어야 하는 담당자가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지만 익스피리언스 매니저에서는 아까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컨텐츠를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어요. 꼭 데모를 시작하면 인터넷이 느려지고 전원이 꺼지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훨씬 빨리 올라갔었거든, 저희가 리허설 할 때는. 근데 항상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면 다시 준비가 됐죠. 이것을 퍼블리싱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실상 제가 지금 앱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희 서버에만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퍼블리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용자 아이패드로 내려가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열심히 뒤에서는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저 체크박스가 딱 나타나는 순간 실제적으로 사용자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AM 플러스 DPS라는 여기에 이 앱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두 개를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하나는 인디자인, 데모라는 이유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익스피리언스 매니저에서 만든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컨텐츠를 손쉽게 전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익스피리언스 매니저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그 내용들도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어서 언제든지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경험을 모든 사용자들, 지금은 아이패드만 가지고 데모를 했었지만 사실상 이런 한번 올리게 되면 그 컨텐츠는 어디로든 다 보내실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 안드로이드 태블릿, 윈도우 8 전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패스워드가 미리 쳐져 있어서 지금 마케팅 클라우드의 모바일 서비스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사실상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스에서 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위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오메트릭스 아웃도어랑 지오메트릭스 퍼블리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퍼블리시 같은 경우에는 DPS로 만든 앱에 대한 데이터를 트래킹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디지털 퍼블리싱이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디지털 퍼블리싱을 클릭을 하고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슈가 다운로드 됐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아티클이 사용자들이 봤는지, 그 다음에 DPS 같은 경우 소셜 쉐어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페이지를 보다가 이 페이지는 정말 마음에 든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다, 또는 내 팔로워들하고 같이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로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트래킹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저희 그 메가데모나 아니면 다른 세션을 통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다 트래킹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바일 앱을 만들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자들이 활용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고치고 어떤 식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야지만 그 앱을 통한 ROI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